인도는 카레가 맛있는 나라입니다. 인도는 전 세계 탑 순위의 무기 수입국인과 동시에 무기의 자체 개발에도 열을 쏟고 있으며 동시에 많은 나라의 무기 업체들을 우리나라 포함해서 아주 짜증나게 만드는 나라입니다, 진짜. 그중 개발 기간만 34년 당당한 애물단지로 등극했습니다. 비운의 34년 개발사를 거치고 등장했으나 영원히 고통받는 아직도 준비 안 된 아준 전차. 아준 멀었니? 자, 인도가 전차를 자체 개발하기 전에 어떤 전차를 썼을까요? 1947년에 독립한 인도는 영국의 센츄리온, 소련의 T-54-55, 프랑스의 AMX-13 같은 해외 전차들을 도입해서 썼는데요. 1965년에는 영국의 비커스 마크1 전차를 면허 생산한 비지안타라는 전차를 주력으로 사용합니다. 1981년까지 약 2천여 대가 생산이 됐는데요. 이 전차는 1971년 파키스탄과의 전투에서도 꽤 활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파키스탄과 영토 분쟁으로 내리싸워왔던 라자스탄 지역의 사막 지역에서는 이 비지안타 전차보다 좀 더 나은 성능의 전차가 필요하다. 이런 어떤 필요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인도 국방개발연구팀의 주도로 자체 개발 전차 사업이 시작이 됐고요. 1980년대를 위한 MBT-80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MBT-80의 목표. 영국이 60년대 중반에 배치한 2세대 주력 전차 치프텐을 모델로 인도판 치프텐 같은 걸 만들어보자. 주포 자체가 영국의 L11 120mm 강선포였고요. 전자식 화력 통제 장치 그리고 900마력급 출력의 디젤 엔진을 갖춘 40에서 45톤급 전차 개발이 목표였습니다. 인도 내에서 차체 장갑, 포탑, 포신 등을 제작하고 엔진과 변속기 등은 이제 수입에 의존하기로 이런 거였죠. 개발에 착수한 지 10년 뒤인 1984년 1월 인도 독립기념일에 프로토타입, 즉시 제품이 공개됐는데요. 이제 재밌는 게 이 시제품이 원래 목표로 했던 거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엔진이 일단 1400마력으로 늘어났고 무게도 52톤으로 늘어났고요. 화력 통제 시스템은 비지안타에 달려있던 걸 개량해가지고 레이저 거리 측정기와 연령상 야시 장비를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85년 4월에 전설적인 힌두 왕자 이름을 따서 아준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늘 그렇지만 모든 무기는 이름을 하나 거창합니다. 사실 80년대면 이미 3세대 주력 전차들이 속속 등장하던 때인데요. 70년대 중후반에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독일의 레오파드2, 영국의 챌린저 등이 등장합니다. 이게 사실 아준 전차를 아주 골치 아프게 만든 주범이 됩니다. 지금 85년에는 또 파키스탄도 중국제 85식 전차를 기반으로 한 P-90이라는 전차를 개발하겠다고 밝혔죠. 이런 식으로 자꾸 야금야금 상황이 바뀌니까 인도는 아준 전차를 3세대급으로 성능을 향상시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원래 2세대로 만든 걸 3세대로 바꾼다? 쉬운 게 아닙니다. 80년대 후반에 실전 배치가 돼야 되던 게 늦어져가지고 1990년 10월까지 12대의 시제품을 또 만들어야 됐고 개발비도 예상보다 몇 배로 증가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점이 나와요. 93년부터는 2차 시제품 15대를 또 만들어서 계속 실험, 또 문제 발생, 개발비는 또 뛰어요. 이 보다 못한 인도군은 야 이거 그만두자 건의하는데 문제는 이걸 개발하는 인도 국방개발연구팀의 반대로 무산이 됩니다. 결국 인도 육군의 요구 성능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1996년 1월 9일 양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만 참 주포의 명중률 문제, 사막 같은 환경에서의 작동 불능 문제, 속도 문제 등등 결함이 계속 이제 참 발견됩니다. 결국 124대만 양산하기로 합의하고 2009년부터 16대가 라자스탄 사막 작전구역에 배치되어 운용을 시작합니다. 개발 시작한 지 34년 만이에요, 이게. 참. 이게 재원을 좀 보면은 무게 58톤, 엔진은 독일제 1400마력 디젤 엔진, 최고 속도는 이제 도로에서 67km, 야제 40km, 최대 항속거리 200km, 그 다음에 복합장갑은 자체 개발, 주포는 120mm. 근데 문제가 있어요. 주포가 120mm 강선포예요. 영국 빼고 사실상 모든 나라들이 활강포를 채택하는데 인도만 이 강선포로 시작했으니까 못 버린다고 강선포를 고집하고 밀어붙인 겁니다. 근데 자국에서는 굉장히 대단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미국의 M1A2, 독일의 레오파드2, 프랑스의 르클레르와 견줄 수 있는 정도의 전차다.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 말은? 2006년에
인도 국방부는 러시아와 기술 이전 협정을 맺고 T-90 1,000대를 면허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인도에서 생산한 T-90은 비슈마라는 이름을 얻어서 2009년부터 배치가 됐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T-90은 T-71을 바탕으로 T-80 전차의 장점을 취합해서 만든 최신형 전차입니다. 복합 3층 방어 시스템을 채용해가지고 1층은 복합 장갑, 2층은 폭발형 반응 장갑, 최외곽에는 슈토라 1이라는 능동 방어 시스템까지 장착한 아주 정말 우수한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전차인데요.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최근에는 3.5세대 전차라고 불리는 T-90MS 464대를 19억 2천만 달러에 도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무게 48톤의 T-92 개량형인 T-90MS는 뭐 기존의 125mm 활강포뿐 아니라 여기서 5km의 사거리가 나오는 대전차 미사일까지 발사할 수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준보다 훨씬 현실적인 전력입니다. T-90 시리즈는 이제 인도에 뭐 여차여차해서 그냥 1,500대 이제 갖춰지는 거죠. 진정한 주력 전차로 활약 중입니다. 러시아와 계약한 T-90에 그럼 이제 어쨌든 인도는 이 T-90을 거의 주력으로 쓴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별 문제가 없었나요? 러시아도 아무래도 이 계약했을 때 이 계약대로 안 가고 뭐 말썽 나고 늦고 이러는 거는 선수지만 그 러시아도 인도한테 학을 떼는 게 있어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전차의 인도산 부품 사용 비중을 40%에서 80%로 높이기 희망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뭐 외국에 현대차 수출했더니 부품의 80%는 우리나라에서 만들게. 왜냐면 보통 이렇게 조립 생산이라고 차를 수출하면은 현지에서 부품을 들여다가 조립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품까지 우리나라에서 만들게 이래버리면 좀 골치 아프죠. 어떻게든 포기는 안 합니다. 2009년 첫 배치와 동시에 아준 전차 개량형이 또 개발이 됩니다. 이름은 아준 마크2. 그러니까 이전 버전이 마크1이 되는 거죠. 아준 프로그램이 성공을 하려면은 최소 500여 대를 인도 육군에서 주문해야 되는데 육군에서는 500대는 좀 그런데 자꾸 발을 빼는 모양이에요. 마음에 안 드니까. 결국은 육군이 요구한 73가지 개선점을 반영한 아준 마크2가 등장하는데 무게가 69톤까지 가요. 그러자도 빈약한 인도의 인프라 사정에서 이 무게면은 사용 가능한 지방이나 지형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특히나 문제가 인도 동부 지역 중국과의 갈등이 심한데 이거는 T-90도 못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지형에서 이거는 아무 쓸모도 없거든요, 진짜. 한마디로 중국과의 갈등에는 쓸모가 없는 이런 물건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좀 무게를 좀 줄인다든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이게? 근데 솔직히 인도 육군에서는 이거 무게를 줄이느니 차라리 포기하고 T-90을 더 사고 싶어 할 거예요, 아마. 자, 사실 아준 전차와 개발해서 배치까지 오래 걸렸는데도 포기가 안 되고 면허 생산한 T-90 배치도 그렇게 잡음이 많았던 이유가 흔히 얘기하는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 때문입니다. 인도 방산 정책은 최대한 면허 생산, 자국 부품 사용, 가능하면 독자 개발. 한마디로 인도에서 만든 걸 최대한 쓰겠다 이런 거거든요. 사실 인도 같은 경우 자체 개발한 경전투기인 테자스도 85년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2001년 시제품이 나왔지만 10년이 지난 2011년에야 비행 적합 판정을 받고요. 개발 과정에서 무수한 문제들에 부딪혀서 결국 개발 시작 30여 년 만인 2016년에야 1호 2호기가 공군에 배치됩니다. 이게 테자스 개발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인도 공군이 2012년에 라팔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했었는데 이것도 또 계약이 한번 어긋났다가 또 어떻게 다시 살아났다가 또 이렇게 시고를 해가지고 작년부터야 라팔이 실전 배치가 시작됐어요. 정말 아주 이 프랑스는 아주 치를 떨어요, 지금 인도한테. 고객이니까 이게 참 나쁘게 못하겠고. 근데 산다고 해도 계속 계약까지 해놓고 질질 끌고. 아우. 인도의 전차 개발을 보면서 돈만 있다고 하면 되는 건 아니다. 이 인도의 사례를 보면은 무기를 국산화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돈과 기술이 없으면 못하지만 돈과 기술이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게 시제품을 만드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걸 또 양산해서 실전 배치하는, 어떻게 보면 K1이나 뭐 K2 전차, 그다음에 K9 자주포 이런 것들이 그게 굉장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개발했다고 자체보다 그런 걸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배치를 한다는 자체가, 그리고 수출까지 일부는 하고 있다. 이거는 사실 나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